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소리 개짖는 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아, 강제징용 문제 등을 포함해서 그동안에 교착 상태에 있던 대일 관계를 해결하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그 관련해서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은 있지만 일반 형사 사건, 우리가 폭력 사건, 감금 사건, 이런 사건 관련해 가지고 피해자하고 가해자 사이의 합의 관계 그런 거에 비추어서 우리 일본의 식민지 지배 또는 강제징용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특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형사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 상해, 폭력, 특수 상해, 감금, 강간, 특수 강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형사 사건이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제 어, 예전에는 이제 가해자들이 합의를 많이 해줬습니다. 옛날에는 가해자 인적 사항, 주소라든가 주민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폭넓게 열람 등사, 피해자 쪽에서 열람하고 등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개인 사생활, 개인 정보가 중요시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주민번호 또는 연락처 주소에 대한 정보는 공개, 동의가 없으면 알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또 형사 공탁 제도가 작년에 바뀌어서 피해자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일본의 한국의 식민지 지배하고 형사 사건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결국에는 이제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한일 합방이 우리가 무효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폭행 협박에 의한 그러한 행위다, 무효다 이렇게 보는 건데. 폭행 협박이 아니더라도 이제 결정권자 황제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거 있죠. 어찌되었든 그 무효인 상태에서 한국인을 지배하는 것은 일종의 불법 행위죠. 불법 행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에 상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강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불법 행위가 됩니다. 그 차이점은 이제 너무나 광범위하다. 이 식민지 불법 지배 통치라는 것은 너무나 오랜 세월에 걸쳐서 광범위한 지배가 이루어졌다.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본다면은 이제 지난번에 1965년에 청구권 협정,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범위에서의 피해를 정산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당시에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불법 행위로 의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불법 행위로 인한 어떤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합의가 아니다. 이것은 이제 누구나 동의할 수가 있는 문제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일본이 35년, 40년 가까이 이렇게 한국을 지배하면서 일본인이 이제 한국에서 이루었던 어떤 재산 문제가 있죠. 물권, 채권 이런 재산 문제가 있는 거죠. 유체동산.
물론 이제 근원이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취득한 것도 있겠고, 또 그 나름대로 이제 한국에 와서 일본인이 노력으로 해서 뭐 임금을 싸게 줬던 말았던 이런 식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사업체를 이룬 것도 있겠고, 그래서 거기에 한국에서의 어떤 재산이 있던 것이죠. 그것은 이제 원래는 일본으로 이제 반출이 되거나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가져가는 것은 이제 타당하지가 않겠죠. 어떤 한국인의 수탈된 점,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부 들고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또 일부는 또 그 사람들의 고유한 몫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이제 정리하고자 했던 게 이제 한국 청구권,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보면 한국 청구권 문제를 보면은 한국에서 일본에 돈을 받을 게 많지가 않았다 이런 어떤 논문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뭐 한국인의 재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땅이잖아요, 땅. 응? 땅인과 노동력밖에 없었습니다. 산업이란 게 별로 없어가지고 농업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 농지, 그다음에 인력, 노동력이 있었죠. 그 노동력에 대한 착취, 정당한 보상을 안 해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토지 조사령을 해서 이제 그런 땅을 이제 수탈해 갔던 거. 이런 것들에서 보면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치가 크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별로 받을 돈이 없었다 이런 논문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정산해 보니까 뭐 5억 불,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에서 5억 불을 이제 받아오기로 했다. 이래서 이제 그런 재산적인 문제, 피차 여기에서 몇십 년 동안 재산을 이루고 했던 주고받을 돈 문제는 이제 그때 이제 정산이 되었다. 근데 이제 일제 징용공 문제도 이제 거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보상금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배상금이라고는 없으니까 이 배상이라는 거는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고, 보상이라는 거는 불법성이 배제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옛날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는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논의가 안 되었던 거죠. 배제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론상으로 따지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손해배상, 개인 전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그렇죠. 불법적 식민지 지배에 대한 손해배상, 이러한 것들 문제는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그런 데서 서유럽의 국가들을 상대로 그 불법적인 식민 지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손해배상, 이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이런 식으로 배상을 해준 나라는 없다 이거죠. 뭐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준 적은 없다. 뭐 좋은 명목으로 돈을 줄 수는 있겠죠. 명목상은 이제 독립축하금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해준 데는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손해배상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거거든요.
속으로는 이제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본에서는 오히려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부 포기하고 가고 게다가 5억 불, 무상 3억 불을 줌으로써 결국에는 그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대가도 한다, 준다 이런 것을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를 있으니까 좀 더 다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명시적으로 이 청구권 협정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손해배상은 없는 거죠. 그냥 민사적인 돈의 정산 문제다. 보상금 정산, 뭐 재산권의 이전에 대한 정산의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지배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는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민지 지배는 이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불법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일반 형사 사건은 그에 비해서는 짧은 몇 시간 또는 뭐 하루 이틀 뭐 이런 길어야 며칠 이런 감금 폭행 그런 거기 때문에 지속성이 약하다 이런 것이고 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훈수 이해관계 당사자가 많죠. 좌익 세력 뭐 여러 가지 세력들이 훈수가 많습니다. 훈수가 그렇다는 것이고 뭐 그다음에 개인적인 손해배상 사건 불법행위 상해 폭력 강간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훈수 두는 사람이 뭐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 뭐 형 동생 이 정도이고 나머지 이제는 없지만 이 식민 지배에 대한 손해배상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훈수 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래서 합의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의 보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렵다. 또 국가가 결부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하지만 뭐 잘못을 어떤 인정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예전에 잘못을 일본에서도 인정했죠. 사실은 그것을 뭐 매번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 정권 총리 바뀔 때마다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인정한 바가 있는 거죠. 과거에.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지속성, 광범위성, 그 다음에 제3자 개입, 참견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해서 이 식민 지배에 대한 어떤 불법성의 인정과 손해배상에는 일반 불법행위,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 개인 간의 어떤 불법 행위, 폭력, 상해, 강간, 감금 이런 거에서 합의 과정을 보면은 또 이런 또 차이가 있죠. 뭐냐? 우리는 이제 한 달 이제 진정한 사과 이런 거를 원하는데 개인 간의 손해배상 이런 불법행위 상해 감금 강간 이런 걸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죄의 의사표시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금전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뭐 진정한 합의냐 진정한 사과냐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따지는 건 아니고 사과한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한두 번 그러면 이제 사과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금액적인 합의가 되는 거죠. 그 금액을 누가 대여주든
본인이 갚아주든 아버지가 갚아주든 제3자가 갚아주든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개인 간의 손해배상에서는 한두 번 사고하면 되고 나머지는 금액의 문제고, 그 금액은 누가 갚아주든 피해자가 직접 갚아주든 피해자의 지인이 갚아주든 어디에서 갚아주든 관여하지 않는다. 크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일 간의 이런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이제 나왔잖아요. 제3자 변제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엔 그 의미는 뭐냐?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굴복을 원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피의자인 가해자의 완전한 굴복을 원한다. 너가 내 앞에서 죽기를 바란다. 뭐 내지는 완전한 참회, 이걸 바란다는 건데, 과연 진정한 참회, 그런 것이 쉽게 되기는 어렵죠. 보통은 이제 한두 번 사과하면 그걸로 형사사건에서는 이제 사과한 거에 되는 거고, 나머지는 금액에서 이제 진지한 금액을 제시를 하면 되는 건데, 뭐 일본도 이제 사실은 사과를 하기는 했죠. 근데 뭐 미흡하다 볼 수는 있는데, 나머지 이제 금액적으로는 옛날에는 사실은 식민지 지배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불법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옛날에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러한 일본 기업에서도 뭔가를 돈을 내놔야 되는데, 일본 자체가 무슨 대국,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쪼잔한 나라거든요. 한편으로는 포용성은 별로 없다. 사무라이 기상은 있지만 포용성은 없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피해 금액을 옛날에 그 손해배상 금액까지 포함해서 배상한 건 아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논의도 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옛날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됐다고 해서 전부 다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고 해설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번에 이제 해결책이라는 거는 이제 다 받았다, 이렇게 기본 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조금 더 내놔라, 이런 거죠. 다 받았는데 좀 더 내놔라, 이 정도 선이지 전체적으로 완전히 새로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이제 사과는 사실은 뭐 그 정도 해서 이해해 줄 수도 있겠는데, 내어놓은 게 옛날에는 명시적으로 내어놓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해설상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불법행위 이런 것들도 전부 끝났다, 이렇게 포함해서 이제 해설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끝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런 부분이 어떤 진정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합의를 하려면 뭐 사과보다는 일본 전범 기업이나 이런 데서 돈을 좀 더 내어 놓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안 내어 놓았다, 이것이 문제가 사실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거기서 안 내어 놓더라도 남이라도 제3자라도
이해관계인이라도 그 정도 금액을 내어놓으면 이제 합의를 해주는 거죠. 소행은 괘씸하나 이제 딴 데서 돈을 받으니까 합의를 해준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꼭 가해자 네 놈이 내놔야 된다. 그 돈을 받지 딴 돈은 원치 않는다. 이거는 일반 형사 사건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식민지 지배는 불법적인 것이고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을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의 국제 관계가 하나의 정부, 세계 정부의 통합이 되었을 때는 받을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 식민지 지배를 받은 나라들은 약소국이기 때문에 강대국을 상대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형사 사건에서는 제3자의 변제가 되었던 가해자의 변제가 되었던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사과도 뭐 진정한 것이냐 이런 것보다는 금액이 문제인데 이 한일 관계의 합의에 대해서는 참견인이 너무나 많고 감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이 사과를 하고 돈을 많이 내어 놓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그 돈까지 다 받았다는 한국에서 대의 변제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옛날에 일본의 어떤 포괄적인 사과라든가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아니면 옛날에 일본 놈이 내어놓은 돈에 그 돈을 불린 기업체에서 내어놓은 돈으로 그 피해자의 피해에 가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실적인 결론이고, 그래서 이번에 해결책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놈들이 일본 사람들이 직접 내어놓은 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기업체는 돈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앙금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물소리 개짖는 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